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이틀간 그냥 너무 올라가지고 오늘은 뭐 일단 증시는 방향 없이 뭐 오르고 내리고 지금 하는 모습이고요. 예, 어떤 오늘 좀 악재들도 좀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한국은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미국에 좀 지방은행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또 미국 천연가스 이제 미드스트림 운송하는 쪽이죠. 이런 쪽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뭐 요새 아주 어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 코멘트 해드릴게요. 그리고 모를수록 조심하고 확실한 것에 집중하자. 요거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미국 지방은행 리스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자동차 좀 이제 보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 저희 당사 이병근 연구원님, 김준성 연구원님까지 해서 이렇게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전례 없는 성장기에도 진입했다. 반도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바이오. 바이오주들이 요새 흔들려요. 근데 이제 그 내용하고 트럼프 행정부 화이자 그때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요 트럼프 행정부랑 화이자랑 약간이나 한 적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스페이스X 아니어도 기회는 있다. 요거는 우주항공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종, 그 다음에 인바운드 의료관광. 어제도 뭐 그래프 한번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의료관광 엄청나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기업 분석 보고서 뭐 비츠로셀, 산일전기, JS코퍼레이션, 토비스, JVM, 슈프리마, JYP엔터, 넥센타이어, 현대건설, 동국제약, 사면, 그리고 공시는 한국항공우주, HMM, LS에코에너지,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좀 빠졌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빠졌고요. 반도체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좋아요. 그리고 야간 선물 빠졌고, 오늘 가장 특징은 요겁니다. 10년물 금리가 4%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미국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약간 달러도 떨어지고 환율 떨어지고 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지역은행에 부실대출 포트폴리오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값, 채권값 다 튀어버렸고,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TSMC는 AI로 인한 숫자가 미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지역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요것 때문에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하락했고, 나스닥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은행 지수가 있는데 여기가 6%나 급락을 했고요. 자이언스 뱅코프란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인데 5천만 달러 부실 대출을 보고를 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지방은행도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대출 사기가 좀 있었나 봐요. 이걸 보고를 한 거죠. JP모건의 그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바퀴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최근에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두 곳의 기업이 파산했거든요. 대출업체예요. 중고자동차. 대출업자인데 여기가 파산하면서 1억 7천만 달러 우리 손해봤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 JP모건 자산에는 아주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실 대출 같은 게. 그러면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출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한 거죠. 근데 분석가들은 이런 문제가 이제 별개의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는 게 2023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실리콘밸리가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때 한번 뱅크런, 은행에서 돈 다 빼는 바람에 그냥 이 지방은행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충격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우려하는데,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시장에 이제 어쨌든 또 그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싸잖아요. 미국은 비싸고, 뭐 아무튼 또 요새 버블 얘기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미국에 지금 11개 업종이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금융주가 많이 빠지고. 근데 거의 유일하게 반도체는 정말 견조했습니다. 또 금값 올랐고, 근데 이제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40달러 올려버린 거예요. AI로 인한 딜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장기 계약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D램도 이제 차세대 장기 계약 대상이 될 거다. 한 묶음으로. 근데 이게 오픈AI 샘 알트만 와서도 월 90만 장 달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과 다른 이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고 TSMC는 실적이 뭐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바클레이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다.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을 회사는 없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핵심 비중 확대 기업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 경영자는 CEO는 AI 수요가 실제로 계속해서 매우 강하다. 3개월 전에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근데 뭐라고 현재 숫자들은 인세인, 미쳤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반도체가 뜨거운지 그냥 손에 닿기만 해도 그냥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워요 지금. 자, 엔비디아 오랜만에 올랐고 TSMC 근데 그 좋은 실적에도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마이크론은 5.52%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 테슬라는 조금 빠졌습니다. 좀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아직 돈 버는 사업도 아닌데 너무 기대감만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 자이언스 뱅커포 아까 지역은행 부실 리튬 아메리카스 마이너스 21%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뉴스케일 파워 마이너스 10%. 그 미군이 이제 원자로 설치할 거는 기대로 올랐다가 하루 만에 빠졌는데 원전주들이 다 급락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들이 돈을 다 못 버는 회사들이에요. 돈은 못 벌고 이제 기대감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이런 기업들이 좀 충격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커지니까 진짜 돈 잘 버는 회사로 사람들이 또 눈을 돌리고 있고. 근데 반도체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뭐 리튬이라든가 원전주는 아직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차익매물, 뭐 우주 관련주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미국은 펀더멘털이 좀 약한 기업들이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이 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미국을 보면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좀 불안해하겠죠, 사람들이 지역은행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게 빌미가 돼서 단기 조정은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나올 수도 있다.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어쨌든 미국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LNG 관련된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네이버 블로그이신 그 최희진 님이 좀 요약을 하신 건데 투자자들에게 미국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업스트림은 천연가스를 이렇게 시추하는 거고 그걸 액화시키고 이제 운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드스트림,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가스파이프 붐이 일어나면서 미드스트림이 좋아지고 있다. 일단 트럼프가 규제 완화하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수출 프로젝트를 허가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건설이 불가능했던 북동부에도 신규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가스 수요 붙는 거죠. 이 부분이 있고, 또 LNG 수출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받아야 되고, 터미널 많이 짓고 있죠.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 미드스트림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1년 전 미드스트림들의 어쨌든 이제 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낮은 한 자릿수 중반인데 지금 높은 한 자릿수 중반으로 올라갔고, 뭐 10% 이상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이끄는 게 저는 AI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오르겠죠. 미국 내에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 외에선 빠질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수출하기 때문에 공급이 늘면서 좀 빠질 수 있죠. 수출 가격은. 리스크 요인은 이제 일시적인 LNG 공급 과잉도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 섹터를 배당만 주는 그런 저성장으로 봐서 안 되고 이제는 성장주로 봐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주한테 좋은 거죠. 미드스트림은 조선에 속해 있거든요. 터미널 쪽은 이제 그 포스코 인터 같은 회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운스트림이 마지막에 하는 다운스트림이 이제 발전소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다운스트림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드스트림 쪽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고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2차 전지가 급등했죠. 이제 요새 2차 전지 심상치 않죠. 이제 이유는 다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근데 데이터 센터발 강력한 수요로 주문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올 것 같다. 플루언스가 ESS 업체죠. 네, 요게 이제 서진 시스템이 주로 공급하는 회사고, 향후 주문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엔솔도 ESS향 판매를 25년 11기가, 26년 24, 27년 35, 삼성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언급을 했고, 이마저도 상향 조정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ESS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전기차가 좀 안 좋은 거지, ESS가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기차 수요 안 좋은 거야 뭐 이제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닙니다. 네, 다 이것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ESS를 보고 좀 올라가는 쪽을 계속 봐야 되겠고, 오늘도 그래서 정시가 아주 좋았죠. 그 2차전지가 불을 뿜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를수록 조심하고 확실한 것에 집중. 이게 이제 요게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 지역은행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미국의 지역은행 자이언스 뱅크가 자회사 캘리포니아 은행 신탁을 통해서 집행한 2건의 상업하고 산업 대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차입자와 채무자가 허위 진술을 했고 계약을 위반했대요. 담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한 거죠. 대출 상각을 한 거예요.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 700억 되나요?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 또 웨스틴 얼라이언스 은행도 이 자이언스 뱅크 있죠. 방금 여기.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차입자에게 그 같은 차입자한테 여기도 대출을 줬나. 그러니까 이 차입자가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네. 어쨌든 대출을 제공했다. 예. 근데 이거는 은행 잘못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알아보고 대출을 했으니까. 그렇죠. 지역은행에 잘못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번 실적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JP모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고차 대출, 트라이컬러. 여기가 이제 주로 중저소득 히스패닉계 고객 대상으로 중고차 살 때 대출해 주는데, 요 회사가 파산해 버렸어요. 트라이컬러가. 그래서 이걸 손실로 반영했고, 피프스 서드 은행도 2억 달러의 트라이컬러 관련 손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하나 망했거든요. 퍼스트 브랜드. 파산했어요. 100억 달러 이상의, 꽤 크죠. 10조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회사 대출 제공한 제퍼리스의 손실이 상당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먼 이제 JP모건 CEO가 아까 바퀴벌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의미도 있대요. 야, 너네들 이렇게 대출 심사 이렇게 느슨하게 한 게서 너네들 잘못 아니냐. 사모대출. 그러니까 은행권보다는 우리 은행처럼 완벽하게 심사를 해야지. 그렇게 심사를 하면 어떡하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모대출이나 이런 쪽을 까버린 거죠. 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직접 이제 대출을 하기보다는 은행 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 이외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그걸 이제 사모대출이라고 하는데, 야, 너네 그렇게 대출 뭐 평가도 느슨하게 하니 뭐 니들 잘못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의 속내는 뭐죠? 이참에 은행으로 돈을 더 사람들이 은행만 쓰게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블루아울 캐피털의 CEO, 이제 이 사모대출 쪽에 있는 CEO들은 뭔 소리를 하냐. 예, 은행 니들이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고, 존 그레이 블랙스톤 CEO도 다이먼 CEO가 확대 해석했다. 맹 비난을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이 대출을 중간에 유동하는 은행과 달리 이들은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훨씬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심사를 했는데 결과는 뭐죠? 사기를 당한 거죠. 대출 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확대되면서 좀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또 어떤 부실이 나올지 뭐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증시에는 일단 변동성 요인은 생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증시에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죠. 파웰 의장은 양적 긴축을 하면 중단 예고를 이미 했는데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양적 긴축은 돈을 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단하면 이제 돈 조이는 걸 끝내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빨리 끝낼 수도 있죠. 네. 이런 신용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게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돈이 이제 경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중소규모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사무대출이 큰 역할을 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은 자기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고, 시장이 좀 뭔가 좀 불편해하는구나, 뭔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당분간 좀 조심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흔들리면 연준이 구원투수를 해주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빠진다면. 다만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에 일단 좀 부담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자동차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면 자동차 다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 업사이드 포텐셜 상승 이제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 점유율도 올라가고 관세 협상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되면 관세부가 이제 인하율이 관세가 인하될 거고, 아무튼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 가격을 최근에 이제 인상한 이제 그 기업들도 있는데 현대차는 차량 가격 인상 안 합니다.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있는 거니까. LS증권의 이병근 연구원님은 미국 점유율이 11.1이나 돼요. 이번에 올라갔죠. 환율 10원만 올라도 1,500억에서 2,000억 법니다. 관세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15%는. 그 다음에 메리츠의 김준석 연구원님도 긍정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무역협상 수정안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는 것 같다. 자동차 관세 정상화다. 그간 너무 비정상이었다. 그리고 관세 25%, 대미 수출 차량 운반선 입항 수수료. 대미 수출, 그러니까 차량 운반선 수수료를 내야 돼요. 원가가 올라가겠죠. 또 미국 근로자 추방하는 거. 악재만 계속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드디어 끝나간대요. 무역협상이 순탄히 마무리되면 관세에 의한 시장 그 컨센서스도 조정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 현대, 기아 적정 주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악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위를 보자. 자동차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만 오르지 말고. 자, 반도체는 전례 없는 성장기도 진입했다. 이제 반도체 지겨우시죠? 하도 많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들으시니까. 그만큼 좋긴 해요. 4분기 디램 가격 10에서 15% 상승할 것 같고, 공급 부족 지속되고, AI 에이전트 시장 열리고, 26년부터 HBM뿐만 아니라 GPU, CPU, 디램 조합으로도 빠르게 확대된다. 그러니까 HBM뿐만 아니라 일반 디램도. 그리고 28년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1조 달러 상회할 것 같다. HBM을 포함한 의미 있는 디램 공급 증가는 평택의 P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는 게 28년이래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때 가서 걱정해라. 내년, 내후년까지는 공급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심각하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질주하는 AI 투자, 벤더 파이낸시까지 등장. 요거는 이제 안에 내용은 제가 다 뺐고 그냥 그래프 딱 2개 갖고 왔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픈 AI가 옛날엔 뭐를 했죠? 엔비디아랑 거래했죠. 그 엔비디아가 돈도 줬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거기서 필요한 GPU를 그 엔비디아에서 주문을 해서 받는. 엔비디아 돈 갖고 한 거죠. 여기 파트는 누구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죠. 근데 이번에 AMD랑도 거래를 맺습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에만 의존 안 하겠다. 6기가와트니까 적지 않고요. 여기는 삼성이야. 삼성이 HBM3E도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HBM4도 물론 뭐 여기에 하이닉스나 삼성이,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AMD 쪽에는 삼성이 주요 파트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좀 유리한 그런 이제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오픈 AI가 이제 만드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 밸류 체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PSK 홀딩스는 다 들어가요. 그죠? PSK 홀딩스는 3사 다. 테크잉도 3사 다. 이제 마이크론 예정돼 있고, 반면 이제 YC는 삼성만 들어가고, DI는 하이닉스, 하나비전은 하이닉스. 이렇게 좀 약간 구성은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반도체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뭐 실적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그리고 북미양 초고압 제품 수출, 제품 믹스 개선, 한국은 미국 배전기 수입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도 아주 좋고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 가스 저런 개폐 장치 GIS.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를 차단해주는 장치죠. 안전을 위해서 초고압 직류 선전,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미국에서 대규모 GIS 공급 계약을 수주했고 현대 일렉트릭은 유럽에서, LS 일렉트릭은 미국 데이터 센터형으로. 그리고 관세 영향이 별로 크진 않아요. 대부분 가격이 그냥 전가시켜 버립니다. 산일전기는 어쨌든 이제 관세 비대상 품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영향이 없다고 하고요. 미국은 어쨌든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 유럽은 송전만 교체해야 된대요. 너무 노후화돼서.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야죠.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라는 명확한 수요처를 바탕으로 장기 성장 사이클에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조선인데 이제 신항로란 제목이고요. 2021년 요새 조선도 재미없죠.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주가 이제 좀 재미는 없어요. 꾸준히 상승한 높은 성과의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받는 조선사들 이익은 뭐 이익 좋은 거야 뭐 우리 이제 다 알죠. 또 고가 선박 비중도 높아지고 25년에는 작년에 이제 2%에서 올해는 45%까지 LNG 발주 여전히 이어지고 공급과의 우려는 좀 있어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 LNG선 특히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컨테이너선도 선대 재편을 하거든요. 중국배 좀 되도록 안 쓰려는 좀 수요도 있고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도 이제 시작이 되고 신항로 개척 또 미국이 해군력 증강과 자국 조선업 재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함정 분야까지 진출할 기회가 생겼고 또 유지보수 정비까지 그래서 가장 이제 최선호는 미국에 이미 진출한 하나오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펠리조선소 인수하고 그래서 가장 좀 앞서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좀 볼게요. 자, 바이오 과도한 우려는 항상 기회였다. 신한투자의 엄민영. 어제 이제 바이오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좀 보고서 쓰셨는데 최근 조정의 이유가 타 섹터로 수급이 등 반도체 너무 세서 그런 거고 기술 수출 지원 우려. 근데 이거는 그냥 기술 수출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요것도 좀 타당하죠.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큰 폭 하락했던 학습 효과. 근데 일단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요건은 이제 50억이니까 물량이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텍 스타는 지난 10년간 이뤄내지 못했던 걸 이뤄냈습니다. FDA 승인, 유한양행, 오스코텍, 올해 9월 알테오젠,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 보유한 메세라가 화이자에 M&A 됐고 실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ABL 바이오 담도암 치료제, 27년 보로노이 변이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28년에는 한올바이오파마랑 인뮤노만트, 여기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데 요거 치료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단기적 수급으로 이제 조정면이 나오는데 그때 투자하면 성과 좋았다. 요 내용이고 그리고 펩트론 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등 기업들 목표 변동 없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바이오가 역대급으로 좋은데 한국은 지금 좀 수급 이슈로 조정인데 이럴 때 이용하자.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수급 이슈나 이런 부분 때 정치할 때 샀으면 좋았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메디케이드에 판매하는 전 품목을 최애국 대회에 맞춤 가격 제공할 예정이고요. 26년 초 런칭 이게 미국 정부가 직접 판매하는 쪽이죠. 여기서 50에서 85% 할인율로 판매하는데 화이자가 이제 메디케이드 이제 보험 저소득층 보험에 들어가는 이제 약 비중이 보면 매출액 감소가 0.56%밖에 매출 감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진 않아요. 메디케이드 쪽. 네, 근데 메디케이드 이 그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험인데 여기서 처방하는 약품 비중이 높은 회사는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근데 요 화이자는 그러지 않는 거죠.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직접 약을 판매하겠다. 그건 이제 리베이트를 제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제거해서 중간 유통마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뭐 부분들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국외 생산품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고객사 이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CDMO나 이런 위탁 생산은 관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이 좀 지난주였네요. 지난주에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바이오에 대한 그 시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해버렸죠. 예, 관세 때문에 막 불확실한 게 있었는데 해소가 된 거죠. 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 아니어도 기회는 있다. 펠컨 9. 예, 정말 스페이스X 대단한 회사죠. 예, 전 세계 발사 횟수의 52%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경쟁사는 누굽니까? 블루 오리진, 뉴 글렌과 로켓랩의 뉴트론. 펠컨 9까지는 좀 가긴 좀 쉽지 않고, 거기다 펠컨 9보다 더 뛰어난 이제 스페이스X. 예, 펠컨보다 5배 이상의 탑재량. 지금도 계속 시험하고 있죠. 예. 발사 비용도 낮고. 통신 위성은 스타링크가 선정을 했죠.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예. 그리고 펠컨 9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요. 스타링크는. 스타링크 가입자 수는 700만 명. 후발주자는 이제 유텔셋,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이런 게 있지만 자체 발사체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링크와 같은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긴 좀 어렵고 이들은 주로 이제 B2B나 B2G 정부 대상으로 틈새 심리학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플래닛이 매일 전 세계 촬영하고 이를 구독물로 제공해서 위성 영상을 사업적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영상을 이제 그 촬영을 해가지고 이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찰 위성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전쟁 이후로 안보 목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탑픽은 플래닛입니다. 예. 국방용 정찰 위성 임대 수요 증가로 성장도 기대된다. 그러니까 관측 위성이죠. 그 국내 탑픽은 세트레 가입. 자체 보유한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 IT를 펠컨 9에 실어가지고 쏴서 이제 성공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이제 차 선호주는 세아베스텔 지주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미국 텍사스 주의 특수화금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네. 그래서 세아베스텔 지주도 스페이스X 쪽에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이 뭐 그렇게 딱 주도성은 없지만 관련해서 여전히 좀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운송 관련해서는 이제 잔잔한 파도에도 파도는 친다. 해운시장 정체는 이제 예전 이야기고 물류대란 탈세 계약가 많은 걸 바꿨어요. 그 중에 해운의 미래도 포함되고 팬데믹 이전에 우리나라 컨테이너 해운사의 최대 시총이 9.6조였어요. 현재 HM이 21조입니다. 훨씬 커졌어요. 예, 글로비스도 사상 최대 실적의 신고가. 예. 근데 컨테이너 벌크 자동차 운반선 운임은 다 꺾였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견조한 거 보면 단순 사이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 선사와 하주의 관계가 변화하겠고 보험의혹주의 기조는 글로벌 교역량을 위축시키지만 공급망에 혼란을 주니까 운임을 올리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렇게 탈세계화 흐름에서 비용만 절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비용 부담, 이 운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거는 해운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들은 특수 시장에서 수요를 선점하며 새로운 모멘텀 확보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글로비스죠. PCTC 자동차 운반선, 또 LNG 운반선도 페노션이 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특수 선박들이죠. 컨테이너 선박은 글로벌 7,000척인데 특수선은 8,000척밖에 안 돼. 800척.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니치 마켓, 작은 시장인 거죠. 예, 그럼에도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해서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이제 완성차하고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예, 근데 요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 글로비스에도 맡기는 경우가 있죠. 예, 차 운송 때문에. 페노션은 LNG선 사업 키우고 있죠. 예, 작년부터 9척의 선박 도입에 대표 LNG 선사로 변화하고 있고요. 예, 현대 글로비스는 전통 해운사들인 경쟁사에 비해 현지 내륙 운송까지도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를 가지고 가서 항구에다만 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네 거기까지 갈게. 내륙 운송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겠죠. 지난 3년 사이 3배 성장 하고 있는 중국 완성차 물량도 가장 많이 지금 가져갔습니다. 26년까지 공급 부족은 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1% 갖고 있고, 또 페노션은 LNG, 원래는 벌크선인데 LNG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LNG 운반선 총 67척. 이 중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20척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어쨌든 이런 LNG 선을 이제 더 확보하려면 해외 선사에 맡기면 안 되죠. 우리나라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페노션과 좀 선택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겠냐. 페노션한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경쟁사 SK해운, H라인 해운, 현대 LNG 해운은 모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매각을 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HMM은 29년까지 LNG선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요. LNG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페노션한테는 좋은 거죠. 예, 경쟁이 그만큼 완화되니까. 올해 LNG 사업만으로도 2016, 17년 영업이익의 80%를 벌 수가 있대요. 근데 주가 진짜 안 가죠. 너무 과도하게 안 갑니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 지금 많이 오죠. 예, 여기 인바운드 의료관광 피부과 지출 금액 조금 꺾였지만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예, 그러니까 왜 파마리서치가 국내에서 가장 좋은지 알 수 있죠. 요게 파마리서치 이번 2분기에 엄청나죠. 다른 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2분기. 그죠? 예. 그래서 확실히 파마리서치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피부과 시술 받을 때 뭐 독보적으로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 지출 금액 추이고요. 네. 월별 의료관광 피부과 시술 건수 8.9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가도 비싼데 올라갔는데 이 건수도 엄청 많은 거죠. 예. 한국에 대해 온 김에 피부과 가자. 이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과 지출 금액은 전고점 올해 4월 수치를 좀 넘어섰고 3분기 피부과 지출 금액도 3,002억 원. 분기 역대 최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좋고 파마리서치가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 시장 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에너지 이제 그 기구죠. 복합 시술. 그러니까 파마리서치에 스킨 부스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시술도 같이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리쥬란이 항상 들어가니까 좋은 거죠. 톡신 필러 근데 내수 시장은 좀 경쟁이 심화돼서 실적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클래시스나 휴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예, 매출 증가하는 부분들이. 근데 확실히 지금 파마리서치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부 미용 어쨌든 의료기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치만 봐서는 여전히 파마리서치가 좀 가장 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신한투자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좀 기업 분석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서 비츠로셀은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 PER 11배고 방산 부분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1차 전지를 잘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굉장히 돈도 잘 벌고요.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산일전기는 신재생 ESS용 특수 변압기. 저게 필요한 변압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가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이쪽 업황이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관세 부담도 없고요.
JS 코퍼레이션은 원래 핸드백 만드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서울에 호텔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일단 아직까지 본업은 그렇게 속 좋진 않아요. 근데 4분기에 좀 호텔 사업 더 좋아지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현금 창출 능력도 뛰어나고 PER도 낮기 때문에 괜찮은 구간입니다. 토비스는 좀 관세 때문에 3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예. 그래도 여전히 내년 본다면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요. PER 5배, 자사주 소각 통한 주주가치 제고, 26년 컨티넨탈 온기 반영, 27년 국내 자동차 회사 볼륨 차종 수주 효과 기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면서 대형 계약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좋게 보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좀 조금 이제 느리니까 좀 실망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JVM은 이제 그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국에 있는 그 약 조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호실적 행정 계속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수출도 잘 되고 국내도 병원 파업 이제 끝나가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탄탄하다. 슈프리마는 단가 높은 안면인식 통합보안 시스템의 고성장. 그러니까 보안 회사죠. 우리 이제 이렇게 딱 얼굴 대면 스캔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도 하고 매출액 1,300억 상회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 북미 사업장,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 중동미 인도 매출 고성장 이런 호실적도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 엔터는 실적은 기대 보완할 것 같고 음반 좋았고요. 스트레이키즈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올해도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을 계속 기대해야 되고요. 내년에도 스트레이키즈. 근데 한 가지 더 엠믹스, 킥플립, 넥스지 같은 신인 그룹들의 약진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JYP의 최대 약점이 이런 이제 신인 그룹들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꿔주면서 증명해준다면 더 주가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인데 이런 이제 그 신인 그룹들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목표 주가 올렸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넥센타이어가 3분기 좋은 건 아니에요. 4분기는 확실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타이어도 교체할 지금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 이제 교체용 타이어, 오리지널과 교체용이 있는데 교체용 타이어 이제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체용 타이어 시장 훨씬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단가 올라가고 있고 또 실적 추정치를 어쨌든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관세가 인하되면 현대차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넥센도 좋아요. 왜냐면 넥센 타이어는 그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완화되면 일단 400억에서 500억 이제 비용 부담이 생기는데 이걸 300억 이하로 낮출 수가 있대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도 유럽에서 좀 결정할 수도 있대요. 만약에 유럽이 중국산을 저렇게 덤핑 과세로 부과시켜버리면 유럽에 체코에 공장 있잖아요. 이 넥센한테는 상당한 수혜가 될 수 있다. PBR 0.3배는 좀 너무 과도한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원전주가 다 안 좋았지만 유독 현대건설이 안 좋았던 게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연결 영업이익이 458억밖에 안 되고 2천억 기대했던 시장에는 실망을 주는 상황이고 이게 이유가 현대엔지니어링이 폴란트에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1,700억 본드콜 어쨌든 이제 그 발주자 있죠. 이 사업을 하는 발주자가 은행 등의 이행보증금을 청구를 해요. 근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계약 위반 분쟁, 그러니까 공사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문제들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발주가가 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청구가 되면 시공사는 은행에 해당 금액을 변제해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게 좀 이 비용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손실 처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작년 4분기에 이어 중동 플랜트 현장에서 공기 연장 따른 또 추가적 비용 반영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일회성 비용도 갑자기 좋은 게 아니죠. 수주나 이런 건 잘하고 있어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저런 부분 때문에 좀 부진할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말레이시아 발전 플랜트 현장으로부터 또 본드콜 관련 비용 이것도 반영이 예상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주는 기대할 요인이에요. 올해 연말
또 내년 초에 코줄드로이 불가리아 요것도 계약 예상되고, 미국 팰리세이드 이제 원전 SMR 여기도 올해 4분기 예상이 되고, 여기 적정 주가를 근데 낮춰버렸어요. 왜 낮췄을까요? 단기적으로 저 원가보다 저게 좀 생겼기 때문에 실적 개선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전 사업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지 건설 사업이 결정하진 않아요. 현대건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일단 오늘부터 나왔는데 좀 흔들겠죠. 근데 주가는 원전이 결정하니까 해외 쪽의 원전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수주가 좀 빨리 하나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원전주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이제 리포트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수주가 좀 빨리 나올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국제약 사상 최고가인데 참 주가는 안 갔죠. 근데 독자적인 마이크로스피어 체내에서 약물이 천천히 이제 방출되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 주요 처방의약품인 포폴, 로렐린 데포 등도 이러한 플랫폼을 적용해 생산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이제 마이크로스피어 플랫폼을 적용해서 생산 제품이 다각화되면 성장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화장품 매출이 2020년 922억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120억이에요. 압도적인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면은 어쨌든 이제 로봇주들이 어제 오늘 막 엄청 흔들려요. 근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에 아마 수주하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자동차 쪽 하죠. 그래서 모빌리티, 방산 이런 쪽 로봇 사업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쨌든 이 사면은 어쨌든 이제 요즘에 로봇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멘텀은 로봇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돈도 법니다. 흑자 내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러나 결국 핵심 이게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려면 이제 미국의 뭐 이런 쪽에서 큰 수주를 따내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 있고, 단기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은 조금 경계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좀 일부 경계를 하자. 좀 로봇주들 너무 과열된 건 사실이니까 조금 숨고르기는 염두에 두시고, 끝난 건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시는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2개나 냈어요. 이게 뭐냐면 항공기 T50 요거랑 요거 있죠. 헬기 요거 수리 보수 유지 보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체계냐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PBR 방식인데 성과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우리가 알아서 부품을 관리하고 제때 공급해서 공군의 T50 항공기들이 가동률 항상 80% 이상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걸 실제로 달성하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부품 파는 게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 유지라는 성과를 보장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회사가 좀 체질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이 모든 걸 이제 다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돼서 가동률이 올라가서 그 영향을 주면 뭐 그거에 따라 이제 보상을 받는 이제 방식이 PBL 방식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2개 각각 이렇게 수주를 좀 따냈고요. 이게 수주 잔고죠. 급격히 늘고 있고, HMM이 컨테이너선하고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짓는데요. 근데 이거를 발주하면 누가 가져갈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도착인데, 여기에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컨테이너선 아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수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한테 좋은 거죠. LS 에코에너지가 구자열회장, 구자영, 구자은, 구자철, 구은이 이분들이 에코에너지의 지분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600억이에요 합치면. 재무 이동성 요거죠. 계열사 지분 매입 때문에. LS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호반그룹이 최근에 LS 지분 계속 취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LS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김도영 전무가 30만 원에 100주를 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은 좀 끝났고요.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올랐고,
LG엔솔 오늘 뭐 배터리주들 좋았고 원전주는 안 좋았어요. 예, 두산에너빌리티 4%, 현대건설이 8%, 삼성물산이 3%. 반면 LG화학 오늘 급등했고 삼성의 2차전지의 날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 두산도 오늘 좋았고요. LS도 오늘 좀 올라갔고,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답답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SO일, 한미반도체, 삼양식품, 키움증권, 코스닥 역시 그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2차전지의 흐름이 좋았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 다만 이제 대부분의 또 기업들, 특히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더니 로봇주들은 이틀째 좀 급격하게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힘을 쓰지 못했어요. 동국제약은 여전히 안 가죠. 진짜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코스닥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뭐 2차전지죠. 보시면 다 여러분들 그 정말 너무 생소한 지금 모습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급등해 버렸습니다. 반면 오늘 반도체에서 FST는 또 오늘 9%나 빠진 거죠. GNC에너지도 어젠가 그제 10% 오르더니 예, 아주 그냥 오늘은 차익 매물이 쏟아집니다. 코스피 쪽은 두산이 제일 많았고, LNF, 후성, LG화학 다 이제 좀 못 올랐던 섹터들이죠. 파미셀, LG노텍, 한전. 네. 다음에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현대건설, 고려아연, 산일전기, 풍산. 네. 이런 기업들이 차익 매물까지 좀 쏟아지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외국인 3천억 샀고요. 외국인들만 사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제 견조했습니다. 네, 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네, 막판의 흐름은 좀 아쉽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썩 모양이 이게 즐겁지 않은, 네, 이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가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오를 때 나 줄이고 싶다. 너무 물려서 나 팔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게 분위기 봐서 줄여 나가세요. 추가로 급등하면. 네. 안 오른 걸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자동차도 바닥이고 여전히. 그리고 석유화학도 뭐 못 올라왔던 섹터죠.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살아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굴삭기도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약간 좀 변동성 상태에서 지금 소외된 쪽에서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반면 오늘 건설주, 지역화폐, 퓨리오사, 양자 컴퓨팅, 조선기자재, 네, 우주항공, 네. 그리고 최근 이끌었던 반도체 장비까지 해서 이런 그 섹터들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의 지수가 보합인데 빠진 기업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죠? 빠진 기업 몇 개냐면요, 1,800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 몇 개 딱 올려놓고 그냥 2차전지랑 나머지 그냥 다 들고 맞아버린 거죠. 또 잘 이겨내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도 좀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계감을 좀 단기적으로 가질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역은행이 빌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쉬어가는 걸 이용해서 비중을 또 이렇게 한번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참 이제 그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여기 방송하기가 이게 일주일 그 딱 지난주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어쨌든 일주일이 후딱 갔고, 시장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완전 다 급등해 버렸죠. 오늘은 좀 아쉽지만.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내일 오전에는 또 이제 그 함께 배우기 한번 좀 만들어 봤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열리는 깡톤인가의 그 세미나는 다 차버렸습니다. 네, 다 찼어요. 160분 그냥 다 마감. 선진장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실 분들은 오셔도 돼요. 자리는 제가 보장 못합니다. 서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 뭐 늦었더라도 신청 못 하셨더라도 한번 오셔서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